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룸 넥스트 도어입니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미장센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배우들 간의 최고의 연기와 더불어서 흥미로운 답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주연인 틸다 스윈트는 저에게 참 반가운 배우인데요. 아직도 저에게는 옥자에서의 열연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의 연기 변신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줄리안 무어도 반가운 인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틸 앨리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가 또 나와서 정말 기뻤습니다. 명배우인 두 배우 틸다 스윈튼과 줄리안 무어의 반짝이는 연기와 평온하지만 평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며 평안한 답을 내놓는 영화 룸 넥스트 도어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룸 넥스트 도어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잉그리드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잉그리드는 작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며 두려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죽음이 두려운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초반 시퀀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반에서는 이 잉그리드가 작가 사위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위네를 하던 도중에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걸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엄청 친하게 지냈던 마사라는 인물이 지금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잉그리드가 마사에게 갈 그런 껌덕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그 친구는 가게 되고 펜이 사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 문구가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It won't happen again 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잉그리드에게 일어날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위로의 말로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죽음이 두려워했던 본인의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즉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뒤에 잉그리드는 마사를 병문안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마사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사는 틸다 스윈튼이 열연을 펼쳤는데요. 삶이 전쟁 같은 사람입니다. 암투병 전에는 기자로서 일을 했고 이 기자는 종군 기자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면서 전쟁 지역을 여러 군데 살펴본 사람인 것이죠. 작중에서도 삶이 전쟁 같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여러 번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딘가 익숙하고 묻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잉그리드보다는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본인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에게는 이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인 남편 정도의 위치에 있는 프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전에는 굉장히 밝고 또 명랑하고 상대를 위할 줄 알았다면 참전 후에는 좀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멍해지고 어떻게 보면 PTSD라고 볼 수 있는 듯한 정신적 질환을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사와 프레드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마사는 이 프레드를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진해져서 이제 좀 사고의 개념으로 미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딘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사와 프레드 둘 다 전쟁에 관해서 관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프레드는 베트남군에 참전을 하였고요. 마사는 후에 종군 기자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둘 다 실수라는 걸 하게 되었는데 마사의 실수는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실수가 될 수 있느냐? 왜냐면 마사는 딸과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몇 번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드의 실수는 불타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사와 잉그리드의 대화에서 프레드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는 길 가는 도중에 프레드가 불타는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화염과 연기를 통해서 죽게 됐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선 이 사실에 대해서 미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아빠가 날 구하러 불속집에 뛰어든 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셸의 입장에서는 불속집에 살고 있었던 괴로움에 발버둥 치던 사람은 자기이고 그 자기를 구하러 아빠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프레드는 죽게 되었죠. 다시 마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사는 실수의 결과로 오해를 관철하고 향후 죽음에서 딸을 관여시키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사와 프레드 둘 다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의 회복의 대상은 아마도 암일 것입니다. 마사는 항암을 거부하였어요. 그 결과 죽음에 따랐죠. 하지만 항암을 거부한 이유는 전쟁 속에서 배운 존엄성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존엄성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생명으로서의 회복은 실패하였지만 존엄적인 죽음에 관해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드를 보겠습니다. 프레드는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면 불길에 뛰어들어서 죽었으니까요. 프레드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사로 조금 바꿔서 보자면 마사의 삶은 앞에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암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사는 앞서서 존엄성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암을 이겨낼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사는 회복을 할 수 있었고 프레드는 회복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사의 죽음입니다. 마사는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잉그리드에게 말하게 되냐면,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나는 외롭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옆방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한다. 이 죽음에 초월적이게 된 마사가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조건 외로울 것이고 이 외로움을 타파 혹은 견뎌내기 위해서 타인의 온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기조차 직접적인 온기가 아니라 방과 방 사이, 즉 벽을 사이로 두고 존재만으로서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되는 것이 잉그리드고요. 그렇다면 왜 잉그리드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잉그리드의 설정값은 뭐냐면 죽음에 관해서 무척 두려운 사람입니다. 잉그리드가 마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해 간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ingrid 전에 마사는 새 인물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잉그리드보다 그 새 인물이 좀 더 가까우니까요. 잉그리드는 앞에서 봤듯이 팬사인회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된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속 친해왔던 세 명에게 먼저 자신의 자살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룸 넥스트 도어, 옆방에 머물 수 있냐라는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은 모두 다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절친에 대한 죽음을 방조할 수 없다라는 까닭이었습니다. 무척 친하니까요. 하지만 잉그리드는 그것보다는 거리가 있고 굉장히 성품이 인자하고 타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마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잉그리드에게 부탁을 한 것이고 잉그리드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죽음의 시행입니다. 죽음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사는 수학자 교수 친구를 통해 안락사 약을 다크웹에서 구하게 되고 자신의 좋은 추억 장소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달간 에어비앤비 숙소를 통해서 잉그리드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본인이 지낼 방을 고르게 되는데 그 방문의 색이
빨강색입니다. 여기서 빨강색과 이제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빨강색은 죽음에 연관된 색이고 초록색은 그의 보색이기 때문에 삶에 연관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사는 자기의 방문이 닫히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잉그리드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빨강은 죽음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정원 밖의 선베드가 두 가지 색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색은 빨강이고 나머지 한 가지 색은 초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배경은 수풀이로서 푸릇푸릇하죠. 따라서 이 빨강의 보색이 되는 초록색은 삶을 의미하고 이 삶은 앞으로 남겨질 사람, 미셸이라든지 잉그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위해 갈 것인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다가 새벽 6시 8분경에 잉그리드가 깨게 되고 잉그리드는 룸 넥스트 도어가 아니라 룸 언더 더 도어, 그러니까 한층 밑에 있는 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마사를 보게 되는데 방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잉그리드는 무척이나 놀래서 바로 세숫대야에서 토를 개워내기도 하고 슬픔에 잠식되어서 밖에 선베드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령처럼 마사가 뒤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는 살아있는 마사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자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문이 닫히게 된 것이죠. 즉 마사의 죽음을 예행 연습하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마사가 처음으로 죽음에 직면했다라는 것으로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익숙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잉그리드는 죽음에 면역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행 연습도 마친 상태에서 둘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마사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이 본 영화는 하나는 코미디, 두 개는 죽음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코미디 영화는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한 신랑 같은 사람이 막 쫓기게 되는데 그 쫓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신부가 그 신랑을 쫓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옛날 영화로 보이고 활극이 펼쳐지면서 두 명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잉그리드가 물어보게 됩니다. 마사, 더 영화를 볼 거야? 아니면 우리 잠을 잘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마사는 죽음이라는 영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글 자막에 있는 거를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더 데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영화는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코미디 영화는 삶에 대한 어떠한 활극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영화 죽음은 삶의 정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맨 앞에서 마사와 잉그리드가 병실에 있을 때 대화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영화 대사를 읊으면서 잉그리드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대사를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봉수를 다 해오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고편에 있는 구절로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The snow was falling, falling faintly through the universe, and faintly falling on all the living and the dead. 보게 된다면 이제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눈은 아스라이 내리고 있고 그 눈은 교회에서도 내리고 도로에서도 내리는데 산자와 죽은 자 위로도 떨어진다라는 아주 서정적인 내용입니다. 죽음을 마냥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잉그리드보다는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보고 있는 마사와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영화의 간극을 통해서 마사는 아마도 죽음을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마사는 날이 화창한 날 잉그리드가 외출을 하였을 때 빨간 선베드에 누워서 죽음을 택하게 되고 그것을 잉그리드가 발견하면서 영화는 진행되게 됩니다.
마사가 죽음으로써 이 뒤처리를 맞춘 사람은 잉그리드입니다. 잉그리드는 예행 연습을 했을 때보다는 침착한 감정으로 마사를 바라보게 되고 경찰을 부르고 911을 부르고 뒤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 마사는 잉그리드가 없이 죽었을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고독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대하는 방식 그 방식에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잉그리드를 포함시켰을 텐데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잉그리드가 없을 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마사는 그 영화를 통해서 혹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의 1년을 경험을 통해서 죽음은 원래 외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마사의 대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노래 또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쾌락이 중절된 상태에서 죽음만이 고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즉 그녀의 방식에 따라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잉그리드는 유품을 챙기러 에어비앤비에 가게 되는데 이때 미셸에게 연락이 와서 그 에어비앤비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미셸은 마사와 엄청나게 닮아 있고 마치 그녀의 환생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미셸은 잉그리드를 통해서 엄마와의 오해를 풀게 되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영화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미셸의 행위를 보면서 잉그리드는 죽음에 관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이는 한동안 글을 쓸 수 없었던 잉그리드에게 글을 씀으로써 죽음을 극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사 너가 죽게 되니까 너로서 집이 꽉 차는 것 같아. 너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와 같은 글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사의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복되었고 이를 글로써 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미셸은 마사와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그 마사가 죽은 그 썬베드에 온연하게 누워있는 것이죠. 이때 비슷한 대사를 매뱉기도 하는데 마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나는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새소리만은 완연하게 들을 수 있다고요. 이 대사를 그대로 미셸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요. 이때 그 옆에 있는 초록색 선베드에 잉그리드가 눕게 되고 영화는 천천히 페이드아웃을 하고 온화한 클래식을 들려주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장면들과는 대비되는 주제를 다루면서 담담하게 그려내는 영화였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시한부에 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고찰과 생각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마사의 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는 대사지만 그 대사를 들으면 개운한 마음으로 도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따뜻한 관점을 보여주는 영화 룸 넥스트 도어에 대한 한 줄 평은 죽음이 삶과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에 대한 증명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